반갑습니다. 저는 임지성 담당관을 하고요. 우트나에서 지금 이 대표단 프로그램을 제가 처음 그때 한 4년 전에 시작하게 돼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개인적으로 그 대표단에는 굉장히 애정이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끝날 때까지 좀 서로 잘 알고 지냈으면 좋겠고, 끝나고 나서도 연락하고 알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1, 2, 3, 4기까지 한 결과로 보자면 저는 다른 거 얘기하기 전에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표단 프로그램은 진짜 본인이 여기에 투자한 만큼 얻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대표단 나는 그냥 어느 정도 여기서 하는 거 보고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나면 끝내고 싶어, 그럼 그렇게 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제 실제로 내가 여기에 이만큼 투자해가지고 이만큼을 얻어가고 싶다 하면 또 그만큼 나오는 곳이라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대표단을 통해가지고, 대표단을 정말 잘 활용해가지고 본인의 커리어에 큰 도움이 되게 가신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대표단 사람들 너무 좋아, 그럼 이렇게 같이 친하게 그냥 지내는 분들도 있고, 또 거꾸로 나 대표단은 이렇게 아닌 것 같아 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나가게 되신 분들도 꼭 한 2분 정도는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프레셔를 여러분들이 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다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또 다 뭐랄까 열심히 하실 수 있는 상황을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팀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게 돼가지고 좀 속상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이 다 여러분만큼 나만큼 열심히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또 거꾸로 왜 저 사람은 굳이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할까, 이것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여러 면에서 본인들이 이 프로그램에 임하는 본인들의 태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본인들의 시간적 여유도 있을 것 같고, 여유도 다를 것 같고, 그죠? 네, 다 상황이 다르니까 서로 처음부터 조금 이제 이해하고 시작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본인이 투자를 더 하면 그만큼 더 나와요. 옆에 있는 사람이 열심히 하지 않아요, 담당이 속상해 죽겠어요, 저 사람은 좀 이렇게 좀 제어해 줄 수 있나요? 여기는 대학의 그 어떤 우리 약간 그룹 활동, 그러니까 이런 팀플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팀이랑 같이 하고 있지만 여러분 개인이 여기에서 여러 가지를 얻어갈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이 하는 만큼 얻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 싶고, 열심히 하실 분들은 정말 꼭 열심히 잘 해주셔서 저희가 또 대표단 출신으로 또 이렇게 좀 여러 곳에 저희가 또 소개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분이 되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대표단이 이런 곳이라 생각을 해요. 한국도 그렇지만 해외에서도 젊었을 때부터 이런 외교관 역할을 해볼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아무래도 한국 외교부에 일하시는 분들도 본인들이 이제 외교에 대한 공부를 하신 거지, 외무고시를 못 보신 것 뿐이지 실제 외교를 해보신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유엔에서는 한 30년 전부터 그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젊은이들을 많이 참가시켜야 된다. 그래서 youth participation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193개국이 회원국이잖아요. 어떤 프로그램 시작했냐면 Youth Delegate 프로그램이라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각 나라별로 청년 대표들 데려와가지고 유엔 총회를 할 때 발언을 시켜요. 발언이 많지 않습니다. 2분 정도 발언해요. 자기 나라 대사님이 말씀하시고 끝나고 나서 보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어쩌다 보니까 여기서 일하다 보니까 지금 한국 대표를 뽑는데 이제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보니까 이분들이 뽑히는데 이제 가가지고 활동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대사들도 바빠. 얘네가 무슨 얘기를 2분 동안 할지 그걸 준비해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벅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보내는 곳이 저 여가부 쪽에서 보내는데, 청소년 활동진흥원이라고, 거기서 보낼 때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그러니까 교육을 하고 싶은데 교육을 하는 내용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부탁을 해서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랑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그 사람들을 교육을 해요. 교육을 거기는 굉장히 짧게 해요. 우리가 교육 다 해봤자 한 4시간? 그렇게 되고 4차수로 하니까 한 16시간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우리 5시간 해가지고 15시간 하고 나서 또 가서 또 5일 동안 저희가 같이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쪽 청소년 대표로 가는 거나 여기나 크게 다를 건 없어요. 가장 크게 다른 건 뭐냐면 거기는 그 국가대표로 뽑혀 가가지고 이제 대사님이랑 같이 가서 발언을 2분 동안 하고 오는 거고, 여러분은 저희 가이던스 하에 여러분은 이슈 하나를 가지고 그 이슈를 끝까지 물고 그 이슈를 활용한 외교를 직접 해보시는 게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육수고 청년이고 하기 때문에 막 여기저기 원하는 만큼 다 다니면서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학생 입장에서 연락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반응이 좋을 거다 예상하면 안 돼요. 네, 그냥 unreturned emails가 정말 많은 거예요. 근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100개 보내면 1개 돌아온다 생각하시면서 보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스팸 메일을 보내라는 말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런 분 저런 분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해드리는데 그 분들하고 한 명 한 명 여러분이 이렇게 연결을 하고 여러분의 어떤 존재와 여러분의 뭐랄까 한국 대표들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지금 선배들이 많이 해왔기 때문에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분들하고 연결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유엔 내에서는 이렇게 일을 해야겠구나라는 좀 감을 잡고 돌아오실 수 있으면 제 생각에는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커리어를 정할 때도 이거 끝나고 나서 담당관님 저는 유엔에서 하는 거 보니까 딱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걸 알았다는 게 이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됐겠어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유엔에서 일해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하고요. 시민으로 뭐 다른 일을 하면서 유엔이랑 같이 일할 방법은 정말 무궁무진하고 굳이 유엔을 커리어로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대학생 대표단은 그냥 가서 탐방하고 돌아오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가가지고 조금이나마 이런 외교관 역할을 해볼 수 있고 이거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되는구나라는 거를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고, 그 이후의 선택은 여러분 자유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얼마나 잘 되는지는 여러분의 인풋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풋을 굉장히 많이 한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팀들은 정말 중간부터 이미 막 틀어지고 싸우고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아웃풋이 잘 나오지 않은 경우 이런 것도 많이 있고요. 제가 팀을 배정해 드릴 때 해외에 계신 분들이랑 국내에 계신 분들이랑 다 섞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시차 문제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문화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해외에 계신 분들이 좀 유학생 스타일이면 그래도 말이 통하는데 완전 교포 스타일이다 이러면 또 말이 안 통할 수가 있죠. 예, 약간 왜 내가 언니 오빠 이래야 돼? 뭐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이게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런 차이나 이런 것들은 뭐 유엔에서 일하시던 나중에 국제적으로 아무래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가셔서 언젠가는 다 부딪힐 문제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일 때 조금 더 안전한 곳에서 실수도 미리 해보고 실패도 미리 해보고 그런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 프로그램 짤 때에도 좀 실천적으로 해야 될 거를 많이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아마 오늘 오전 하고 제가 강의하는 것까지가 약간 뭐 이론이라면 이론이 나갈 거고,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희는 큰 어떤 이런 가이드라인만 제공드리고 거기서 실제로 어떻게 할지 어떤 아웃풋이 될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정하시고 만들어 나가는 거고, 진짜 중요한 게 다른 사람하고 이제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을 설득하기도 하고 또 이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조율할 수 있느냐. 결국에는 실패하는 팀, 성공하는 팀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소통을 해왔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연습들을 하면서 어쨌거나 우리가 2개월, 3개월 끝났을 때에는 조금 더 성장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겠고요. 여러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역량들이 다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거에 조금 본인이 난 여기까지 이런 건 좀 힘들구나, 저런 거는 또 잘할 수 있겠구나, 그런 감이 좀 온다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약간 자기주도형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막 혼내고 야 너 이거 왜 안 왔어? 아니면 우리 이거 숙제인데 뭐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여기서. 예, 다만 저희가 가서 여러분들 자신의 레퓨테이션을 자신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 갔을 때 정말 준비 안 된 사람들은 가서 얘기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가서 만날 사람도 별로 없어. 그러고서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본인이 여기에 2, 3개월이라는 시간을 다 투자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아쉬워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 대신 아쉬워해 줄 거 없어요. 다만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원만한 활동을 할 수 있기 위한 준비는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거고요. 그 준비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아니면 저희 이영준 주임님한테 질문을 해가면서 그리고 도움을 얻어가면서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제가 해야 되는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미 저희 우선 주현이는 아까 만나보셨죠? 주현이 같은 경우는 저희 3기에서 그 팀별로 이제 끝나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이제 나오는 아웃컴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거를 가장 잘해서 피어들이 뽑은 그 그러니까 팀 우승을 했어요. 그 팀의 팀장이 주연이었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 와가지고 아침에 좀 도와주고 이렇게 만나고 했는데 올해 작년 했던 사람들 중에 한 4-5명이 멘토 단원으로 여러분들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요거를 했던 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아니까 이제 좀 팀들을 각각 도와주게 될 건데 그분들의 명단을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그분들한테 연락을 하시고 그분들하고 또 친하게 지내시고 알고 지내시고 그분들도 다 지금 뭐 유엔기구에 계신 분들도 있고 또 다른 곳으로 가신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의 리소스가 되고 싶고 다 이 같이 했던 이 경험에 대한 많은 애정과 애착을 가지신 분들이니까 그분들한테 좀 많이 의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없는 시간 막 내놓으라고 하시면 좀 곤란하고 이거는 뭐지? 네, 네. 저희 우선 성격 테스트를 좀 한번 시작할게요. 네, 자. 4가지 성격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성격인지 한번 내 중에 하나만 좀 골라주세요. 1번은 둥글둥글이에요. 나는 둥글둥글한 성격이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나는 사람이 좋아.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좋아서 일을 하고 사람이 좋아서 저런 내가 도와주는 것도 많이 하고 근데 또 똑같이 일을 하다가 사람이 싫어지면 난 정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일을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스타일이 있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하고 원만하게 지내는 건 좋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랑 친구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 사람이라 내가 생각이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둥글둥글한 스타일이 있고요. 철저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철저한 사람들은 필기 같은 거 굉장히 잘해요. 이 사람들은 1, 2, 3, 4 이렇게 순번대로 뭔가 프로세스를 만드는 걸 되게 잘하고 구조화하는 걸 잘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일해야 돼. 그래가지고 뭔가 플래닝을 짜는 것도 굉장히 잘하고 어쨌든 머릿속에서 굉장히 논리적인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되는 분들이 있다고 합시다. 세 번째는 뭐냐면 척척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행동력이 빨라요. 그래가지고 뭔가 딱 결정하면 이미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말에 놀러 가자 하면 나 이미 그 티켓 사놨어. 버스 알아봐놨어. 이런 식으로 추진력이 그냥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뭔가 딜을 하는 거 굉장히 잘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가 목표를 설정하면 그 목표에 그러니까 목표가 10이라면 거기에 0.5만 가도 난 벌써 0.5 갔어. 굉장히 막 좋아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네. 척척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혁신적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새로운 것과 재밌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약간 뭐에 하나에 몰입하면 그냥 그거에 빠져가지고 그것만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자기 인생도 굉장히 혁신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전공도 굉장히 많이 바꾸게 되고 뭐 하여튼 그래요. 뭐 이것저것 다 신기하고 재밌고 좋으니까 다 해보고 이런 스타일이 혁신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엉뚱한 생각 그리고 뭐 이러면 어떨까 하고서 막 던지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4개 중에 하나를 고르신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질문할게요. 손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난 둥글둥글인 것 같다. 4개 중에 둥글둥글 좀 있으시고요. 나는 철저하다. 철저 있고요. 나는 척척인 거예요. 척척. 2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혁신적이다. 게임 좋아하세요? 아니에요?
관심사로요? 엄청 많이 전공은 바꾸진 않았지만 네. 그냥 좋아요. 네. 저도 사실 이쪽에 혁신적 쪽에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주의가 산만하고 네, 주의런데 좀 잘 부탁드릴게요. 네. 요 네 개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각각 사람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좀 시작할 때부터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국제적인 무대에서도 그렇고 우리 안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를 인정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 이 사람들마다 굉장히 여러분 이제 여기는 또 커리어 같은 것도 좀 많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준비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필요한 그 커리어의 환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UN 진로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럴 때마다 많이 듣는 질문이 UN에서 일하고 싶으면 무슨 전공하는 게 좋은가요? 막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약간 질문이 너무 단편적인 것 같아요. 전공은 전공이고 그 질문하시는 분이 필요하신 게 뭔지 좀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하게 돼요. 내 성격이 무슨 성향이에요? 내가 UN에서 일하고 싶은데 굉장히 큰 상관이 있어요. 굉장히 큰 상관이 있어요. 조직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누구한테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뭐 내가 여기에 일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해서 갈 거야 그런 사람도 있고요. 거꾸로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니까 이러이러한 데가 나랑 맞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전자 후자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전자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나는 목표지향적이어가지고 나는 저기 가고 싶어 그래서 할 거야 가시면 좋아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본인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맞는 회사와 나한테 맞는 직장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한테 어울리는 이런 그 필드는 어느 것일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 시작은 성격부터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얘기를 해보자면 둥글둥글한 성격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딜 가든 좀 이렇게 그 오피스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편안한 환경이 되게 중요해요. 편안하다는 게 예를 들어서 일을 안 하고 그냥 뭐 잘 빠졌다 이런 느낌이 아니야. 편안한 환경이란 건 뭐냐면 본인이 출근할 때 막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러지 않는 것 이런 것이 본인한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찾기가 힘들어요, 한국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 편안한 환경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환경을 만들거나 아니면 조금 덜 그러니까 업무적으로나 이런 프레셔를 받는 것으로 가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뭐 NGO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UN에서도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왜냐하면 UN 같은 경우도 이제 non-profit으로 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전부 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출퇴근 시간 뭐 이거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편안한 환경이 많이 제공이 돼요. 두 번째로 철저하신 분들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다른 거를 고려하기 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터뷰에 가서도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물어볼 수 있는 기회 있잖아요. 이럴 때 좀 파악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랑 일할 사수, 내 위에 상사는 어떤 사람인가를 좀 잘 파악하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장기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게 좀 그런 게 철저하신 분들은 어떤 성향이 있냐면 일을 할 때에도 상사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봐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 철저하신 분들의 그 위계 질서, 머릿속에 있는 위계 질서에 딱 그 상사는 상사, 아니 내 밑에 있는 사람, 내 밑에 있는 사람, 이 구조가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이 구조에 따라서 활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에서 뭐라 하는데 내가 반박이나 아니 반대를 하는 거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상사가 필요해요. 일을 해도 철저한 사람들은 자기가 일을 맡겨도 내가 1.1, 1.2, 1.3, 1.4를 정확히 하겠다라는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없는 일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굉장히 열심히 혼자서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철저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학교에서 잘했을까 못했을까요?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무조건 잘했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학교에서 하라는 거를 되게 열심히 한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 사람들을 잘 매니징 해주고 이 사람들이 너무 무리하지 않게 잘 밸런스도 맞춰주고 그런 상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척척인 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딴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본인의 정확한 목표가 중요해요. 왜냐? 이 사람들은 딴 사람 말 듣고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자기가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이거 하고 싶어. 아니면 요거가 내 목표야. 나는 이 회사에 가가지고 100개를 팔 거야 하면은 저기 돈을 거기 딱 꽂힐 수만 있으면 그러면 그거를
해내는 사람들이 보통 척척이는 사람들이 적어도 그걸 하기 위해서 바로 첫 스텝에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가장 방해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플랜이 있으니까 이거 따라라고 하면 막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뭐 제가 뭐 따로 조언해드릴 건 없고 본인이 정확한 목표를 잘 잡으시고 본인이 자기의 로드맵을 딱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더 할 말이 없는 사람은 혁신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제 말을 듣는 거는 진짜 지금도 안 듣고 있을 거예요. 머릿속에 자기 생각이 이만큼 있어가지고 내가 한마디 하면 그거에 따라서 연관된 생각들이 이만큼 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흥미로운 일을 많이 하세요. 네. 네, 그러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진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자면 좀 현실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다면 어떨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거는 이럴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굉장히 권위 있는 단체에서 그죠? 뭔가 딱 얘기하면 딱 아는 단체, 뭐 유네스코, 유니세프 이런 곳에서 얘기해가지고 스마트하게 완전 똑똑하게 일을 하고 그리고 활동적으로 일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저도 이제 국제기구 쪽으로 오게 됐는데 실제로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내 모습은 좀 이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월급이 낮다는 건 뭐냐면요. 한국 NGO처럼 낮다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굉장히 보수가 괜찮습니다. 비교적으로. 하지만 이게 낮을 수밖에 없는 게 근데 제가 국제기구에서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똑똑하신 분 많이 보거든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돈 벌겠다 하고 나가면 많이 벌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랑 비교해서 거의 3분의 1 정도 갖고 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굉장히 큰 어떤 본인의 셀프 세크리파이스가 필요한 이런 결정이고요. 그렇게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비교적으로 낮은 월급을 많이 받는다. 그냥 들어왔습니다. 앉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와 눈치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나는 이렇게 회사를 다니면서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가? 저는 진짜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한 가지 완전히 오해하고 유엔이나 국제기구 스페이스로 들어온 게 뭐냐면 저는 원래 저는 백그라운드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정치 외교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정치 외교가 백그라운드가 아니고 저는 원래 컴퓨터 사이언스랑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를 공부를 하고 나중에 딴 거 공부하다가 국제 개발을 공부하고 이렇게 저는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아니 왜 이렇게 유엔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정치와 이어지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정치적인지 나는 그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내가 무슨 말을 하나 해도 저기 있는 사람 불편할까봐 저 사람들이 싫어해 이런 것들을 막 고려하고 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눈치 진짜 많이 봐요. 뭔가 프로젝트 하나 한다 그래도 아니야 이거는 저쪽에서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라는 게 너무 강하고 그리고 일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유엔 같은 데는 다 자기 나라에서 선발해서 오거나 그러니까 이런 경험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어디 나라 사람이면 그 정부의 입장을 같은 우리 기구랑 같은 팀에서 일을 하고 있어도 자기네 나라의 입장을 언제나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어떤 옷을 벗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하지 못하는 거야. 언제까지나 나는 한국 사람이고 저 사람은 일본 사람이고 뭐 이렇게 해서 일을 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새로웠고 굉장히 큰 스트레스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책상 제 책상은 아니고요. 제 책상 저기 있고 여기는 그냥 구글 이미지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생각보다 일이 굉장히 많더라. 아무리 저희가 그러니까 non-profit이고 이래도 그러고 있고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시간차예요.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면서 조금 느끼실 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회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왜 꼭 밤 10시야? 한참 뭐 나가 놀고 있거나 아니면은 한참 뭐 딴 거를 하고 있어야 될 시간인데 그렇게 저희는 사무실이 저렇게 세 군데 있어요. 뉴욕에 있고 제네바 있고 서울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세 개 사무실을 다 모이게 하려면 저희가 한국이 몇 시에 해야 되냐면 밤 11시에 해야 돼요. 우리 정기 회의는 밤 11시에 합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조금 있다가 11시에 콜린 해가지고 회의하고 보통 그런 회의하면 또 실무자들끼리 우리 회의하는 김에 한 번 더 만나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밤 12시,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12시에 하나 더 잡히고 또 하나 잡히면 1시예요. 끝나면 2시요. 이런 식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런 게 있고, 마지막으로 의전. 뭐 저는 지금 여러분들 겁줘가지고 도망가게 하려는 게 아니라 국제기구가 의전이 진짜 강해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거기 간다고 해서 누군가 레드카드 깔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희가 하는 일 중에 예를 들어서 국제 회의를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뭐 장차관급 이런 분들이 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적어도 그냥 다 거의 유엔 대사들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사잖아.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120명이 오는데 120명이 다 대사네요. 이러면 진짜 곤란한 거예요. 그렇죠? 이분들이. 그리고 뭐 아랍 쪽에서 오신 분들은 못 먹는 거, 뭐 할랄을 먹어야 된다, 뭐 무슨 그래서 뭐 이스라엘 분들은 뭐 코셔 뭐 이런 거 해야 되고, 뭐 베지테리언도 한두 가지가 아니죠. 베지테리언 막 7가지 되는 것 같아요. 다 달라. I can't eat lamb, but I could eat chicken. 뭐 하여튼 뭐 이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내가 받아 적으면서 레스토랑을 찾고 있고, 이게 내가 뭐 하는 거지 싶은 거야. 언제 도착하세요? 근데 뭐 차는 언제 대기하고 있고, 뭐 내가 여행사인가? 그러니까 이게 국제기구라고 와서 일을 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의전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한국 의전은 또 더 달라요. 아시죠?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쿨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뭐 안 되고 했다 그래도 페이셔스를 가지고 It's okay, we understand 있는데, 막 한국 분들은, 저희 국회의원분들 이런 분들은요 절대 이해 못해요. 거의 보좌관분들부터 와가지고 너네 이렇게 준비해 놓을 거면 하지 말라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보통 치고 난리예요. 특히 저희가 좀 나이가 어린 편이니까, 여기 사무실들도 굉장히 다 어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그냥 완전히 하급 어떤 직원 대하듯이 이렇게 하는 경우니까, 내가 이런 대우 받으려고 지금, 그러니까 무슨 대우 받겠다는 거 아니지만 내가 완전히 이렇게 무슨 진짜 여행사, 대행사 어떤 느낌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 왔는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의전에 대한 이런 좀 책임이 강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알고 우리 얘기를 시작하자고. 이런 커리어에 가고 싶으면 이런 것들은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라고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자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이 유엔이나 국제기구가 정말 꿈의 직장인데, 가보니까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제가 오프나 인턴들을, 그러니까 저랑 저희 이영림 주임이랑 다 이제 인터뷰를 봅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마지막에 끝날 때 질문을 보통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5년 후에는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밝게 웃으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유엔에서 일하기 꿈이에요.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여기에도 한두 분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이럴 때 굉장히 큰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유엔에서 일하는 게 꿈인 건 너무 좋은데, 우선 오픈한 유엔이 아니고, 두 번째로는 유엔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데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가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5년 후에 가고 싶다는데 유엔이 약간 삼성 같은 데라서 나는 삼성에 가고 싶어요 하는 거는 그냥 나는 삼성에 가고 싶다는 말이지, 예를 들어 삼성에 가려면 다 다르잖아요. 삼성전자도 있고 뭐 삼성화재도 있고 뭐 전문성이 다 다르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하나로 생각하면 굉장히 곤란하다는 거죠. 그나마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공채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걸 통해가지고 들어가면 되는데, 유엔은 공채가 있긴 있는데 유엔 공채를 이제 하시려면 굉장히 힘들고요. 그거는 뭐 못한다는 게 절대 아니고 그냥 다른 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엔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유엔에서 일을 하려면, 그러니까 유엔의 기구들을 봐야 되는데 유엔의 기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죠? 유엔이 널린 게 기구예요. 그냥 우후죽순으로 생겨 있는 게 기구거든요. 유엔 기구마다 다 전문성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엔에서 일하고 싶다 하면은 전문성부터 이제 있어야 되는데, 지금부터 이제 5년 후에 여기에서 인턴을 한다고 해서 여기에서 일할 어떤 전문성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유엔에서 일하고 싶으면 다시 시작해보자. 우리 네가 여기 인터뷰에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요 고민부터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래서 유엔도 결국에는 무슨 최고 천재들을 뽑는 곳이 아니고 자기 기구 부서가 해야 될 어떤 자신들만의 맨데이트를 풀필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러이러한 통계 쪽으로 잘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면은 이제 그 백그라운드에 있는 사람 뽑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백그라운드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미리 좀 보고 어느 쪽에 그냥 관심사가 있다, 어떤 이슈에 관심이 있다 하면은 거기 어떤 곳에서 그런 걸 하는지 보고 그 부서에서 필요한 TOR이라고 있거든요. Terms of Reference라고 하는데 직무 설명서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한 어떤 일이 있고 그 일에 필요한 스킬들은 뭐가 있다. 그것만 맞추면 뭐 하버드 졸업생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겠죠. 자, 차라리 그냥 다른 데 가서 좀 더 페이가 좋은 곳, 여러분들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가서 일을 하시는 게 차라리 그럴 거면 가가지고 2, 3년 하고 나서 진짜 못하겠습니다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하실 거면 차라리 그런 게 나을 것 같고 정말로 유엔이나 아니면 국제기구에서 좀 일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본인들이 가진 어젠다, 그러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뭐 글로벌한 변화를 내가 보고 싶다 아니면 뭐 한반도 아니면 무슨 뭐 동북아 아니면 뭐 하여튼 뭐 아프리카 아니면 뭐 민족 간 갈등 뭐 하여튼 이게 본인의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슈를 본인이 계속 찾을 수 있으면 좋겠고 지금 다 알고 있으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누가 대학생인데 지금 인생 30년을 다 50년 앞을 볼 수 있겠어요. 다만 여기에서는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계속 다양한 경험, 다양한 주제들을 explore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거기에서 본인이 나는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하고서는 그 다음에 나는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해야겠습니다 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저는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 대표단을 만들게 된 거고 저희 수혜자 한 분 더 오셔가지고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 수혜자라고